절 받으시죠. 오늘도 뭐 하나 스포. 근데 이게 스포라기보다 옛날 영화죠. 영화 현장에 대한 어떤 고전이 있습니다. 교과서 같은 거라고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미국 독립영화가 있어요. 스티브 부셈이라는 배우 아십니까? 미안합니다. 얼굴 보면 알 거예요. 예. 망각의 삶. 독립영화 필름 현장이기 때문에 아 이거 뭐 요새 다 뭐 뻔해 라고 느낄 수 있겠으나 촬영 감독, 배우, 연출자 근데 각자마다의 어떤 그런 욕망이 있는 거야 영화에 대한. 근데 그것들이 이제 복합되면서 마지막 장면이 참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블랙 코미디죠. 참 좋지 않아? 저런 좀 약간 좀 지지직하면서 아니, 나와도 이게 괜찮을 것 16mm 같은데. 필름일 거라고. 필름 영화일 거 아니야 이거는. 필름 영화지. 저 몇 년도 영화야? 이게 95년도? 음. 이게 현실이냐 판타지냐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 난 근데 저런 거 다 참 좋아. 담배 필 때도 할아버지가 이렇게 뿜잖아. 이렇게 뿜잖아. 저기 그치. 저것도 캐릭터 설명이거든. 아, 저 배우 알아. 참 저 얼굴 표정이 얼마나 많아. 저분이 저걸 유명하지. 약간 변태 성향 그 역할을 또 많이 하잖아 저 배우가. 개성파 배우인 거. 저야 알아까지 그야? 몰라? 저 치질약이야. 그러니까 저기 그렇게 써있는데 왜 치질약을 왜 그러면 눈물이 나오는 거야? 아니면 아니 피부가 더 탱탱해지 보이는 거지. 제가 저때 저렇게 했다라는 거야. 치질이니까 탱탱하게 만들기 위한 그걸 눈에다 바르고 보톡스 역할 한다는 거죠. 그런 거네. 저놈은 좀 잘 나간다고 너스로 뜨는 남자 배우인 배우고. 거고. 그래서 지 입장에서 좀 하려고 하고 뭐 누워서 해야겠다 어쨌다 막 지 마음대로 막. 형이 아까 불만들을 많이 듣는다고 했잖아 사람들한테. 연출자는 미쳐버려. 그러니까 현장에서 다 그 얘기도 저기에 좀 깔려 있어. 나중에 미쳐버린다고. 또 배우는 이제 저런 좀 후담이라고 해야 되나? 뒷담화지 뒷담화.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고. 까먹었다. 와우. 저걸 찍었어야지. 이거 보다 보면 같이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영화 만드는 현장을 갖다 계속 보다 보니까 나도 이제 같이 이제 입돼가지고 계속 만들어서 가는 느낌. 계속 각자의 다 입장이 있는 거야. 다 우당타당 막 복잡하고 한데 룸톤 녹화할 때 이때의 30초 이렇게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맞춤들. 근데 지금 저거를 잘 느끼지는 못할 거야 영화 현장에서. 디지털화되면서 많이 스킵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야말로 나의 그냥 생각이야. 근데 디지털화되고 저런 어떻게 보면 낭만이지. 내가 마지막 장면이 좋다라는 것처럼 30초라는 침묵 속에 각자의 욕망들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붙여놓잖아. 근데 앞쪽에서는 굉장히 우당탕탕한 어떤 우여곡절이 많은 영화 현장이지만 끝에는 조용한 침묵 속에 그들만의 어떤 욕망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시퀀스가 개인적으로 참 좋았었지. 이 속에서도 두각을 냈던 거는 스티브 부셈이 저 배우의 얼굴과 저 배우의 연기였다고 사실. 그 독립영화의 힘이지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독립영화라고 한다면 배우를 보는 신선한 배우들의 어떤 그런 등용모 같이 그런 부분들이 많지. 근데 그게 이제 저런 좀 연출적인 것과 잘 이루어져 가면 좋은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많아져. 제작 환경이라는 게 다 돈이니까. 제작 환경이라는 거는 무슨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 모인 사람들인 거잖아. 어떠한 시즌의 그 코드가 꼭 필요하면 그 작품을 갖다 설명해주는 코드니까 저 장면이 이렇게 꼭 찍어야 되는데 라는 부분들이 있잖아. 난 그런 거는 웬만하면 양보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참 중요한 게 감독의 역할인 거지. 그거를 판단하고. 그게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거기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제작 환경이야. 이걸 조금 어설프게 알면 PD가 왕이다라고 될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는 거지 지금. 독립영화 환경이 사실 그게 좀 더 크긴 해. 상업영화야 사실 지금은 이제 그런 분야가 다 프로페셔널한 정신들이 뭉쳐져서 생겨나는 환경인 거고 형이 지금 생각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어. 근데 독립영화가 필요한 게 우리들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야 되는 어떤 환경이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그런 PD들이
사실 좌지우지하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결과론적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환경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거는 사실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장사도 그렇고 그 과정을 사람들한테 존재감 있게 드러내려면 결국은 결과가 좋아야 돼. 그렇지. 사실 그게 가장 큰 게 엔터테인먼트인 거지. 그래서 일본 옛날 아이돌 문화가 그때 굉장히 어마무지했지 그때. 성행했잖아. 근데 그때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여자 아이돌들이 했던 행위들 중에 판치라라고 있어. 판치라. 몰라. 속옷의 일부분을 드러내는. 그래서 일부러. 일부러 마를린 monroe 같은 거지. 음. 그 여성의 어떤 강점을 가장 잘 살린 거지.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니까. 옛날에 TVN도 초창기 방송 보면 비키니 입은 여자애들을 데리고 예능들을 많이 했었어. 일본 예능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와서. 그 TVN 처음에 왜냐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잖아. TVN이나 방송도. 근데 그렇지. 중요한 오리지널리티를 하는 거야 거기는. 자기네 돈으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어떤 방송들을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지. 그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지. 뭐 판치라처럼. 근데 이제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사실 그런 게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 사람들이죠. 저희는 많이 부족합니다. 예. 안타깝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 그거는. 그렇지. 왜 우리가 이제 PPL이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 전혀 이 작품에 이게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든지 그 PPL을 갖다 녹여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서 이제 돈이 또 들어오는 거니까 환경 자체가. 그거 봤어요? 옛날 박찬욱 감독의 영화 중에 3인조란 영화 알아요? 3인조? 이경영, 정성경, 김민종 씨가 이렇게 나온 영화가 있어요. 완전 그것도 상징적인. 근데 거기에 뜬금없이 바카스가 나와. 그러니까 PPL도 왜는 있었을까? 왜 그냥 마셨는지. 그냥 바카스 그냥 갑자기 쭉 튀어나와. 그러니까 상황에 녹여내린 거잖아. 그러면 나름 노력을 내긴 거에 뜬금없다고 갑자기. 그치. 상징적인 영화들이었으면은 도대체 사람들 왜 바카스가 나올 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근데 그게 PPL이었던 거야. 그러면 영화가 깨지지 완전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넣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박찬욱 감독님은 이제 그런 걸 타협하면서 했던 분이다라는 거지. 그렇게 상징적인 걸 하던지만. 그러니까 참 그게 중요한 부분인 거야. 참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의 어떤 왕국인 양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특히 이제 어떤 이런 제작 환경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많아 그런 사람들. 근데 참 웃긴 게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장사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갖다 더 하려고 더 열심히 또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 나쁘게만 볼 건 아니지 그런 거는. 우당탕탕이라는 내가 단어를 썼지만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 정말 그들은 끈끈한 어떤 전우회 같은 게 생기는 게. 그러니까 작품 딱 해서 작품 좋으면은 그냥 그걸 끝나. 다 모든 게 또 그게 또 장사도 잘 돼봐. 그렇지. 그러한 작품들이 이제 범죄도시 보면 좀 느껴져. 자기들끼리 그 액션 합 맞춰가지고 참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그들도 망각을 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지. 그런 매력이 있어서 영화라는 것도 하는 것도 같지만 그 길까지 가기가 참 다사다난하잖아. 그래서 제목이 망각의 삶이잖아. 그래서 이제 망각의 삶이라는 제목 자체도 그러니까 망각해야지 사는 거지. 다 기억하고 다 그거를 내 머릿속에 얹고 가면 얼마나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신이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잖아.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어찌 보면 인간은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도 망각의 삶이라고도 지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 근데 이제 이 작품에서도 오늘도 가져오려고 했던 게 그런 환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하자라는 의미로서도 이 작품을 찍었던 것 같아. 이 감독이 어떤 서로 소통하자. 나는 오늘 따뜻하다 보면서 어찌 보면은 아날로그적인 그런 느낌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영화들이 많지가 않거든. 그렇지. 그 느낌이 제일 좋았어. 우리는 요즘 그냥 여러 대의 카메라가 이제 탁탁탁 하니까 너무나도 왁구가 잘 맞아 떨어지잖아. 근데 약간 느려도 왁구는 맞는데 약간 느림에 대한 미약?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서 오히려 더 따뜻했던 것 같아. 흐트러졌어도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 약간 좀 필름의 느낌이네요. 어찌 보면 그치 그치. 이 작품 속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음. 질감을 느낀 거네. 그치. 영화는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진짜. 질감. 특히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게 힘이 아닐까? 그러니까 필름이라는 게 어찌 보면 형은 익숙한 세대여서 그럴 수도 있어. 그치. 그렇잖아. 우리는 비디오 빌려갖고 보던 세대니까는 비디오 가게 가고 막 살고 이랬었는데.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걸 요즘은 슬기로운 요즘 것들이라고도 하더라고. 요즘 것들은 그것을 몰라서 못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것도 같고, 우리가 또 느꼈던, 우리 어른들이 또 느꼈던 부분을 갖다 우리는 못 느끼잖아. 그렇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느낌을 갖다가 요즘 애들은 분명히 다른 것에서 느낄 수도 있어. 근데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보면 저런 필름 질감 그리고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형이 느낀 것처럼 시대가 변해도 있는 거는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필름 영화의 그 질감을 많이 좋아한다고 하잖아. 그렇지. 아이맥스 카메라를 쓰는 이유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어떤 힘은 있는 것 같아. 그럼. 하여튼 모든 것들이 이제 뭐 AI가 되고 별거 안 하더라도 다 돼 있는 세상이 됐을 때 정말 돈 있고 정말 부자들은 아날로그적인 삶을 갖다 살고 있을 것 같아. 오히려 그게 부의 상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희귀해지니까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잤던 것처럼 옛날의 것은 참 가지고 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지. 그것이 오히려 세련되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형이 아까 얘기한 그 표현이 그 따스함이 어찌 보면 옛 것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참 근데 그런 거는 왜 우리 망각을 안 할까? 그거는 머리가 아니라 느껴서. 느낌이니까 죽을 때까지 느낄 수밖에 없어. 그거는 왜 머리에서 생각 안 나도 어느 순간에 어떤 느낌이 딱 났을 때 아 맞다 이 느낌 내가 언제 느꼈었는데 라고 느껴지잖아. 또 머리는 생각 절대 못해 그거를. 그렇지. 어. 그런 것들을 이 작품을 보면서 많이 느꼈다라는 거죠. 그치.